네,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오늘의 알투자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과장님도 많이 힘드신가요? 네, 힘들죠. 시장 빠질 때는 뭐 장사 없습니다. 네. 네, 멘탈 관리 잘 하고 네, 어드레스 잘 잡고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잡고 저희도 오늘 또 종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관련 기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애플이 내년에 이제 AR 헤드셋을 내놓는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애플이 최근에 AR 헤드셋에 대한 특허를 대량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애플이 AR을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삼고 있는 걸까요? 이쪽에서 뭔가 좀 많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에 AR 기기가 이제 애플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네, AR 헤드셋을 애플에서도 준비를 한다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내년 말 또는 2023년 상반기 정도 네. 출시가 될 거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언제 출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덕분에 그러니까 오늘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빅테크 종목들이 다 빠지긴 했지만 어제 미국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애플은 3% 넘는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남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페이스북도 메타버스에 올인한다는 의미에서 사명을 메타로까지 변경을 좀 했고 애플 역시 메타버스 시장에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R 기기를 준비한다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거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이 AR 헤드셋에는 이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M1 칩이 탑재가 되면서 맥북만큼의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좀 라는 점인데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이 최근에 AR 헤드셋 관련해서 특허를 이제 대량으로 신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헤드셋은 출시될 거라고 봤지만 맥북 성능 수준의 이걸 노린다는 거는 조금 놀랄만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동안 AR 헤드셋이라고 하면 보시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스마트폰을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가적인 장비였거든요. 근데 헤드셋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부가적인 장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능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칩이라든지 적당한 수준의 배터리만 좀 필요했는데 하지만 애플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탑재를 하면서 맥북 수준의 AR 헤드셋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디바이스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그냥 전화라든지 문자 정도만 이제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나 애플은 이걸 휴대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죠. 그러면서 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휴대폰 자체의 성능을 고도화시키면서 이 휴대폰에 앱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플랫폼화를 시켰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애플은 AR 시장에서도 제2의 아이폰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완벽한 성능을 갖춘 헤드셋이 출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휴대폰 기능 자체를 이 AR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헤드셋이라는 것 자체가 고글의 형태로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있지만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이게 안경 정도의 크기로 진화가 될 것이고 이 안경에는 영화에서 우리가 봤듯이 통신 칩이라든지 반도체 칩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 스마트폰 기능을 이 안경을 통해서 이제 고스란히 이제 구현을 낼지도 모릅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슬 수 없는 대세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내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10년 안에 저는 AR 기기를 누구나 들고 다니는 이 보편화된 디바이스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오큘러스의 PCB를 납품하는 뉴플렉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조정해 보이기는 했지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 20% 이상 올랐거든요. 오늘은 이와 유사하지만 애플과 매우 밀접히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사에도 적혀 있다시피 애플의 AR 헤드셋, 뭐 아이폰 연결 없이 단독 작동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먼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함께 보시죠. 뭐 애플 관련주이자 IT 부품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LG 이노텍, 뭐 BH 등등이 있는데 과연 탑픽 종목은 뭘까요? 저는 BH를 꼽았는데요. 이게 BH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FPCB, 그러니까 연성 회로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BH는 이번 3분기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어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런 게 2분기에는 한 10억 원 적자로 좀 대폭 축소를 하더니 3분기에는 43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애플인데 삼성 쪽은 이제 폴더블 FPCB 출하량이 매우 돋보였고요. 애플 쪽은 뭐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다, 뭐 IT 수요가 뭐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 애플은 최근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 시가총액의 1위라는 위용을 좀 보여주듯이 아이폰 판매량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좀 견조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도 중국에서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을 때도 아이폰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을 정도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그 네임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애플이 AR 기기를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멀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LCD는 절대 구현해낼 수가 없고요. 반드시 OLED 패널을 써야 되고 특히나 4K 이상의 OLED가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애플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탑재를 받고 있는데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와이오타라고 하는 이게 내장형 터치 패널 기술인데 이게 아무튼 이 제조 기술에 사용되는 RFPCB를 이 BH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AR 기기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OLED 패널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따른 BH의 수혜 강도가 매우 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게 AR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매우 좀 휴대폰보다 크기 때문에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RFPCB 단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기가 이 사업부를 출시했으니까 BH에는 또 수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기가 이 사업 부분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철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BH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15% 정도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쟁사가 이 사업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BH의 수혜 강도가 예년보다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용 FPCB 생산 능력을 좀 크게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숨겨진 아이템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존 전기차에는 이제 BMS라고 하는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드 타입의 FPCB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BH가 개발한 일체형 FPCB를 탑재를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무게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고 배터리 효율이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전기차에서 그 BH의 FPCB를 탑재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BH한테는 이 전기차용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내년도 PER 기준으로 한 8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으니까 뭐 앞으로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측면을 봤을 경우에 저는 이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뭐 차트가 살짝 나왔는데 11월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BH의 주가는 견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30일에 증권사 두 곳에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던데 과장님께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정말 잘 해주셨는데 네. 지금 시장이 정말 약하고 좀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울 때 자기의 색깔을 그만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아마 21,950원 뭐 이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 네. 미국장이 워낙 약세로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종가보다 조금 한 2, 3% 아래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한 27,000원까지 좀 잡아드리는 바고 손절가는 1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종가 21,950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 시장이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애플의 AR 기기에 대한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 시청자분이 과장님 전망에 뭐 100% 공감합니다. 이런 댓글까지 남겨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과 함께 산업에 대한 전망 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투자는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